밤 11시. 하루 일과가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헛헛합니다. 분명 저녁도 든든히 먹었고 딱히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 바구니에 옷과 액세서리를 담고 배달 앱에서 가장 자극적인 야식 메뉴를 고르고 있죠.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네.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하지만 심리학은 당신에게 조금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지금 당신이 결제한 것은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라 어딘가에 뚫려버린 마음의 구멍을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꾸 물건을 샀거나 밤마다 식욕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현재 지독하게 외롭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운데 왜 배가 고프고 쇼핑이 하고 싶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전대상회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어딘가 부딪혔을 때 느끼는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외당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이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즉, 우리 뇌는 마음이 외로운 것을 몸이 아픈 것과 동일한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몸이 아프면 진통제를 찾듯 마음이 아프면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도파민 분출구, 즉 쇼핑과 음식입니다. 결국 밤마다 반복되는 당신의 소비와 식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줄이려는 뇌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리 몸은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을 더 많이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실제로 비어 있지 않아도 뇌가 지금 뭔가 부족해, 빨리 채워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적 허기입니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물질적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통제력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택배 박스는 나를 찾아온 유일한 반가운 손님, 자극적인 음식은 텅 빈 내면을 물리적으로라도 꽉 채워주는 느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보상은 아주 잠깐만 지속됩니다. 도파민이 사라진 자리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켜게 되죠.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 대신 쇼핑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물건은 나를 거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도 상대가 거절할 수 있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하지만 쇼핑은 다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물건은 온전히 내 소유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외로움으로 인해 작아진 나의 존재감을 비싸고 좋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확장하려는 본능적인 시도죠.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택배기사님의 문자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는 느낌, 그리고 상자를 뜯을 때의 설렘이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을 때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는 행위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강력한 통제감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폭발하는 식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뇌에는 배부름과 사랑받음을 비슷하게 처리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나타나 따뜻한 젖을 물려주면은 배가 차오름과 동시에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함을 느꼈죠. 어른이 된 지금도 이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이 마음을 시리게 할 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리적인 압박감과 온기를 찾습니다. 음식이 들어가 위가 팽창하면 뇌는 지금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물리적인 포만감이 마음의 텅 빈 구멍이 메워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기름지고 단 음식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말 그대로 음식이라는 형태의 약을 복용하는 셈이죠. 밤이라는 시간은 이성적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때라 이 본능적인 유혹에 저항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보상들이 유통기한이 아주 짧은 가짜라는 점입니다. 쇼핑과 폭식으로 얻는 쾌감은
도파민에 의한 일시적인 스파이크입니다. 결제가 끝나고 음식을 다 먹고 나면은 도파민 수치는 이전보다 더 낮게 떨어집니다. 이때 밀려오는 것이 바로 죄책감과 자기 혐오입니다. 난 또 돈을 썼어. 난 또 처먹었어. 라는 자책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스트레스는 다시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결국 외로움, 보상, 죄책감, 스트레스, 더 큰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리가 워낙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단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혹은 냉장고 문고리를 잡았을 때 딱 10초만 멈추고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명학이라고 부릅니다. 아, 나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구나. 내가 지금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인 도파민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가짜 허기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만약 외로움이 너무 깊어 당장 무언가를 먹거나 사고 싶다면 음식을 입에 넣는 대신 물리적인 온기를 보충해 보세요. 심리학자 존 바그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컵을 들고 있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훨씬 덜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물리적인 따뜻함과 심리적인 친밀함을 같은 영역에서 처리하기 때문이죠. 밤마다 무언가 당긴다면 자극적인 야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혹은 보들보들한 담요를 몸에 두르거나 인형을 안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뇌는 나 지금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식탐과 쇼핑 욕구를 가라앉힙니다. 쇼핑몰 리뷰를 읽거나 SNS를 의미 없이 넘기는 것은 가짜 연결입니다. 이는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죠. 이때는 아주 작은 진짜 연결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편한 친구에게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고 짧은 메시지 보내기, 반려동물의 눈을 맞추며 쓰다듬어 주기, 그것조차 힘들다면 일기장에 오늘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타인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배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안으로 보여 쇼핑이나 폭식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밤마다 장바구니를 채우고 배달 음식을 시키며 자책했던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도 절제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배달된 택배 박스를 보며 혹은 빈 야식 그릇을 보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어제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자신에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많이 외로웠구나. 괜찮아. 오늘부터는 내가 네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봐 줄게. 당신의 마음이 쇼핑백이나 음식 대신 평온함과 자존감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